사실 집안에서도 엄청 반대 정도가 아니라 대학교 때 방학 때 나를 여기 딱 앉혀놓더니 이런 거는 돈이 많고 집에 백이 있어가 막 밀어줘 딱 가는 거지. 니 절대로 이걸 해도 성공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난 어떻게 된 줄 알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 듣고 딸 낳으시고 나서 그때 한동안 조금 경력 단절이 아유, 있었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돈을 벌고 또 젖먹이를 키우기 위해서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걸 봤어요. 근데 난 원래 내 그 시기에 대한 인터뷰를 들어오잖아요. 기자 이렇게 그 인터뷰 하잖아요. 저는 다 그거는 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아마 일지 없고 보신 거예요. 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가난했고. 나 울어도 돼? 너무 힘들었죠.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연기밖에 모르고 세상에. 근데 애를 덜컥 낳았는데 돈은 없고 뭐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 내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네. 그냥 단순히 경제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아이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마음인 거거든요. 네. 그거를 해줄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나 친한 오빠가 너는 그때 6.25 때 애를 키웠니?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컬처의 김혜훈입니다. 제가 오늘 직업 만족도가 최상으로 올라가는 하루인데요. 듣동나에서 진짜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드라마에서 울면 따라 울게 되고 이분이 웃으면 꼭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요즘 정말 캐스팅 영순위, 배우들이 리스펙하는 배우죠. 정말 관객들의 멱살을 잡고 극으로 끌고 가서 그 순간을 진짜로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배우인데요. 김선영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런 소개를 지금 하면은 제가 끊거든요 원래. 왜요? 하지 말라고 그런 말. 근데 너무 순식간에 막 네. 속할것처럼 쏟아내셔가지고 제가 못 끊었어요. 끝까지 계속됩니다. 최근에 그 일타 스캔들부터 퀸메이커 그리고 영화 리턴 투 서울에 그리고 곧 개봉하는 드림팰리스까지 아직 5월밖에 안 됐는데 올해 필모그래피가 진짜 쟁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3월에는 또 극단 대표로서 연극도 올리셨어요.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해 주셔서 저는 뭐 그저 감사할 뿐인데 진짜 분신술을 쓰시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내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그렇지 않고 네. 다 이제 예전에 찍어놓은 거고요. 진짜. 근데 지금 또 찍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네. 네, 드라마 가가지고 한두 줄 이렇게 하고 집에 와요. 지금.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진짜예요. 그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셨습니다. 박수 드릴까요?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꼭 좀 저기 보러 와주세요. 저 여우주연상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나 와서 네가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와가지고 보시고 난 다음에 욕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꼭 좀 5월 30일 날 개봉하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소감은 아주 기쁩니다. 근데 드림팰리스 어떤 영화인지 그럼 배우님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드림팰리스 보셨다며요? 네. 어떤 영화예요? 얘기 좀 해줘요. 얘기 좀 해줘요. 제가 먼저 봤는데 저는 어떤 일단 영화예요? 와 이거는 김선영 연기 대백과 사전을 본 느낌이었어요. 이 영화를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인의 로망이자 이제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드림팰리스를 분양받은 혜정이 역할을 맡으셨는데 부푼 꿈을 안고 딱 들어가는 딱 첫날 이사 첫날에 수도관에서 거의 똥물에 가까운 녹물이 콸콸콸 나오는 장면이 딱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혜정이가 절망의 탄식을 딱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 영화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국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열망에 대한 뭐 세태라든가 또 산업재해 문제도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신랄하게 잘 이렇게 직조한 그런 작품인데 어떻게 좀 출연을 결정하시게 됐는지.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터에서 사고로 죽었는데 그거를 투쟁을 한 2년을 하다가 합의를 보고 이 집을 샀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쪽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듣고 또 여기를 들어갔는데 또 어떤 오해들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결국은 다 피해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반목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그 깊이
굉장히 도스토옙스키 소설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훌륭하다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런 고전을 읽고 났을 때 느끼는 어떤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합의를 보고 나왔잖아요. 투쟁하다가. 네네. 해적이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투쟁하는 사람들의 삶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투쟁하다 합의 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울림이 컸어요. 아, 그거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내가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 부터 시작해서 이 신호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을 외면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가성문 감독님께서 이제 네네. 배우님을 캐스팅하시게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동안 이제 소탈하고 서민적인 역할이나 또 희극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역할을 많이 하셨었는데 혜정이처럼 미운 구석도 많고 또 복합적인 인물로 관객을 만난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혜정이를 좀 연기하는 것이 어떤 경험이셨는지. 일단은 이제 저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시켜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극은 그렇게 뭔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끝까지 흐름을 끌어가는 적이 있었지만 영화에서는 거의 제가 많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연기할 때 막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막 이러잖아요. 순서대로 안 찍죠. 네. 그거를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가 와 그거 어렵더라고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찍으시면서 좀 힘드셨던 건 어떤 게 있었어요? 범죄도시 3랑 같이 개봉하는 거 아시죠? 같은 날 개봉합니다. 열악하죠 작은 영화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중심을 잡는 게 쉽지는 않죠. 배우님 전에 인터뷰하셨던 걸 보니까 어떤 인물을 맡게 됐을 때 그 인물의 뭐 머리 스타일이나 의상, 메이크업을 결정하는 게 인물 준비의 첫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자, 여기 판넬을 아이고 세상에. 준비했습니다. 이게 거의 좀 최근에 찍으셨던 작품들인데 이게 다 단발머리잖아요. 근데 단발이라도 똑같은 단발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 그런 거 되게 따져요. 그쵸. 똑같이 하기 싫은 거. 예.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인물들을 왜 이런 단발을 하셨나요? 아, 이 여자는 이제 일타 스캔들이죠. 예. 이분은 수아임당. 네, 뭔가 그냥 내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직모를 할 것 같았어요. 직모. 네, 쫙 폈잖아. 근데 네. 이 어떤 요 앞에 꼬부라를 놨거든요. 살짝 드라이를. 예, 약간 꼬부렸잖아요. 이렇게 네. 쫙 피면 오피셜하잖아. 근데 집에 있는 엄마거든. 가정주부니까. 예, 조금 꼬부렸어요. 이렇게. 아. 예, 그러니까 그냥 내 느낌인 거고. 이거는 퀸메이커 네, 화수 네네네. 언니. 예. 이 언니의 상태는 투쟁하시는 분이었고 이분도 거의 드라이 그냥 대충만 이렇게 눌린 것만 핀 정도로 이렇게 쓱 넘긴. 예, 있는 머리 그대로. 그리고 요건 이제 고요의 바다에서 네, 정말 네. 엘리트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예, 홍닭. 저 이 머리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주에 가야 되잖아. 그쵸. 썼다 벗었다 할 때 가장 내가 긴 머리도 아니고 차라락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고정력이 있는 걸로. 예, 뭔가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시는 느낌. 굉장히 이거 하고 탈모가 생겼어요. 아이고. 예. 아, 그전에도 탈모는 있었는데 탈모 다 있지 않아요? 항상 반전이 있으세요.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네네네. 리턴 투 서울이라고 얼마 전에 개봉한 작품인데 네. 영화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영화. 보셨구나. 어머 영화 좋아하시는구나. 네네네. 많이. 네. 이 영화 서울- 정말 좋아요. 서울 고모 역할인데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계 주인공이 한국에 와서 서울 고모를 만났는데 이제 다 통역을 해주시거든요. 그 원래 대사가 네. 프랑스 감독 쓴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네. 그 친구들은 좀 더 영어를 잘하잖아 일상적으로도. 그러니까 조금 더 문법에 맞는 영어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못한다. 그래서 거의 제 스타일의 영어를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 고모니까. 한국 고모니까. 외국에서 진짜 빵빵 터진대. 왜냐면 그 영어가 완전 말이 안 되는 네. 거잖아. 해피? 메리?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렇게 하시는데. 메리? 이렇게 계속. 파더, 마더, 스테이?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한다. 다 이해. 다 그렇게 했어. 그걸 배우님이 다 바꾸신 거구나. 그러니까 거의 다 제 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근데 뒷부분에 2년 뒤인가 뭐 4년 뒤인가 그때 만났을 때는 이제 조금 늘었다고 치고 네, 네, 그래서 네. 조금 문법에 맞게 좀 했죠. 네. 그러니까 한 3, 4년 후에는 문장이 하나가 나오고 완성이 되는. 그거 외우느라 힘들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정말 영어를. 그래서 여기서 브로치를 항상 네네. 사고 나왔거든요. 그 이창동 감독님
영화를 거의 다 하신 분일 거예요 아마. 아, 굉장히 디테일이 있고 그렇구나. 네, 이분이 이걸 갖고 온 건데 아주 기가 막혔어요. 이 옷은 제 거예요. 심지어 왜냐면 제가 느낌상 이거 어때요? 그러면서 내가 그 느낌에 이 옷이 이때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갖고 왔더니 너 좋다고 해서 근데 이걸 딱 달아주시는데 딱 살죠. 살아요, 그 고모 살아요. 같아. 네. 네, 이 의상 K 고모라고. 네네네네. 네, 항상 이제 배우님의 그 연기 관련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 밑에 꼭 이런 댓글이 있어요. 나는 이분이 연기를 잘한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나 봤어요 그 댓글. 네,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연기한다는 느낌조차 없다. 그냥 실존 인물이 나와서 본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정말 동의하고 되게 찬사이잖아요. 그 한 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같은 분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댓글이 이 드라마 할 때도 있고 저 드라마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혹시 댓글을- 아이디가 같아요? 뭐 그건 내가 안 찾아봤다. 아, 네네네. 오. 한 분이신 것 같아. 감사해요. 정말 계속 돌아다니시던데 감사합니다. 정말 절 보고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큰 감명 받았어요. 그 네, 댓글 그분이 보고. 네. 저희 영상 밑에도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달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살아있는 인물처럼 숨을 불어넣는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20대부터 약간 그 뭐라 해야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있어요. 그 인물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러니까 내 연기를 한 번도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아. 계속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잘한다 그러면 그 앞에서는 다행이다. 안심하는 거야. 그렇구나. 욕 안 먹었다. 다행이다 하고 집에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는 진짜 막 스스로한테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 거기서 그거 거짓말인데 그 부분 거짓말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나를 괴롭혔어요. 그게 내가 좀 심해요. 근데 모니터링을 정말 많이 하신다고. 엄청나게 해요. 들었어요. 전 이제 제 연기를 엄청나게 다시 봐요. 그러면 사실 네. 그렇다면 보실 때마다 괴로운 게 발견될 수도 괴로우신 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탄생하는 게 좋은 건가? 연기는? 그 너무 슬프다 근데 그죠? 그 배우님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제 직업인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전 연기하는 거 말고는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나 질문하면서 딴소리 하죠, 저 지금.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인물로 사람들이 살아있는 인물로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집착을 그런 집착. 했고 진짜로 해야죠 연기를 진정성 있게 분석하면서 배우가 분석해야 되고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이 바닥이 진짜여야 되고 이것도 진짜여야 되는데 아닐 때가 있잖아. 그럼 그거 진짜라고 믿어야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야죠 배우는. 그러니까 네. 인물이 대본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네. 좀 있다가 10분 뒤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연기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그런 거거든요. 배우 지망생이세요? 아니 지금 폭 빠져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극단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저 네. 연기 디렉션을 하거든요. 연출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남편이죠. 이승원 감독님.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어. 이걸 들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럼 내가 잠깐만. 너 이거 왜 했어? 그러니까 왜 했는데? 그러니까 더워서 했대. 너 진짜 더웠어?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더운 거 같지 않았는데 너 거짓말 조금 있었지? 이러면 조금은 있었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제 연기도 그렇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완벽하게 되냐고 사람이. 그 접신이지.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진짜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이 순간이 진짜인가. 예. 진짜처럼. 배우님의 명장면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또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나는 김선영 배우가 울면 따라온다. 이런 댓글 정말 많고. 저도 봤어요. 그도 한 분인 것 같아요. 그 댓글. 근데 봤어요. 저 주변에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같이 아니에요, 울었다고. 그분. 나 같이 울었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퀸메이커 그 네네. 7화에 나왔던 문소리 배우랑 그 이제 맞붙는 오열하는 장면 있잖아요. 경수가 그토록 내가 쏜다. 나 때문에 다 망했다. 어떡하니? 안 해. 괜찮아. 경수가 어떻게? 언니.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웠어요. 저 연기가. 그러고 들어가서 음독 자살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심리가 뭐냐면 내가 그 돈 썼다고 고백했어. 그리고 내가 너 다 망쳤다고 했는데 여기서 정말 울면 울음이라는 건 해소란 말이에요. 카타르시스가 오게 되고 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살하지 않아요. 시도하지 않는다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해도
얘는 아무것도 풀리지가 않은 상태라면 근데 이거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 심리가 뭔지. 그래서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연기가 너무 사실은. 그러시구나. 그럼 하수 언니의 뭐 미안함부터 죄책감. 네네. 그런데 막 위약을 떨잖아요. 이제 네. 너는 나한테 못한 게 많잖아. 너도 너가 가르쳐줬잖아. 막 이러면서 갔다 왔다 하죠. 화도 내고. 갔다 왔다 하죠. 완전. 네. 예. 그러니까 이 여자 너무 불안하니까. 그 결이 너무 다 보이던데요, 저는. 네.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내가 참 최근에 그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잘못한 게 아닐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 상태. 뭔 말인지 알죠? 너무 불안하고 네. 슬픈데 미안한데 부끄러운데 또 화도 나고 죽고 싶다가 살고 싶다가 막 이 복잡한 상태였나? 그 오경숙 시장 문소리 배우를 딱 껴안는 장면의 그 배우님의 얼굴은 약간 거의 반쯤 좀 혼이 나간 느낌도 있으면서도 진짜요? 네네. 다행이다. 근데 너무 미안하고 나 때문에 다 망한 거 같고 맞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맞아요. 그러면서 한 번 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와, 기자님 네. 대단하시다 진짜. 아니 저는 그게 다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지금 배우님 말씀 이렇게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네. 맞아요. 그럼 잘한 걸로 합시다. 네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이 좋았던 게 사실 이 작품의 그냥 주제의식을 다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맞아요. 네, 이 작품이 네. 갖고 있는 네. 맞아요. 정치인이란 무엇인가. 그렇지. 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맞아요. 되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장면이고 너무 거기서 갑자기 작품이 확 몰입이 됐거든요. 그래요? 네. 돈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네. 아, 네. 개런티를. 네. 여러분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킹메이커. 안 보셨다면. 나보다 한 살 어리지? 나 반말 깔게. 아니 이거 너 변호사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떠받들어주니까 여기 엄마들 다 웃음니? 네가 뭔데 날 무시하니? 나 수화임당이야. 여기 엄마들이 내 편을 들을 것 같니? 네 편을 들을 것 같니? 와. 네 편을 들을 것 같니? 누가 더 세나? 해봐. 여기서 왜 말이 없어? 숨을 못 쉬었어요 저는. 너 지금 계속 나 무식 가는 거지? 멋있어. 장나원님 너무 멋있다. 멋있어. 너무 쩔지 않아요? 포스? 아니 저는 진짜 여기서 숨을 못 쉬었다니까요. 나는 이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이번에 처음 같이 해봤거든요. 장은남 배우님이랑 전도연 배우님이랑 그게 너무 좋아요. 만날 수 있었어서. 네, 만날 수 그 두 없잖아. 배우님도 서은영 배우님을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다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네. 그 맛보는 장면들이 너무 좋았다고. 몇 장면 못 만났어. 진짜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근데 저는 저 장면이 음. 그렇지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이런 거지. 딱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배우들이 맞붙어서 격돌하면 여기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거구나. 그 카타르시스가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좀 맞춰서 그러니까 맞추고 시작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현장에서 바로. 네, 그냥 딱 끝나고 다 진짜 분위기가 막 감독님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야. 나는 처음에 이게 그렇게 무섭지? 거기 써 있는 대로 한 건데 근데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감독님들 오 무서워 막 이래. 네. 그래가지고 리허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갑시다 하고 이제 간 거죠. 네, 그냥 진짜 숨 멈추고 딱 보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장면을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재밌었어요. 뭐 저런 배우들은 언제 그렇게 해봐요. 너무 좋죠. 네, 재밌었어요. 15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네. 그 20대 한 중반쯤에 데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연극이 끝난 연극으로. 후에로 네. 데뷔를 하셨고 배우님의 20대는 어땠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대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갖고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고 20대 때는 보통 이제 좌충우돌도 하게 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기도 하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우연히 어떤 연극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반장이었는데 중학교 때 중3 때 네. 그래가지고 무대 쓰기 싫어가지고 너무 막 유치해 보이는 거야. 그때 사춘기니까. 그래갖고 그럼 대장 뭐예요? 대장 그러니까 연출하면 된대. 대장은 그거를 이제 연극을 제가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끝나고 무대를 딱 부시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학교 뒤에서 교실 반에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가 아픈 거야. 무대를 부시는데
진짜. 아, 진짜로요? 근데 애들은 막 이제 끝났다 야 이렇게 했는데 오. 나는 뒤에서 갑자기 저 무대를 부시는데 여기가 진짜 슬픔이 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러면서 그때 딱 결심했어요. 저는 그냥 난 이걸 하고 살 거야. 왜냐면 이 슬픔이 너무 크니까 다시 만들면 되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중3 때에서부터 꿈이 변한 적은 없어요. 네네. 내가 정말 너무 하고 싶었던 건 연극이었어요. 그리고 와, 그 연출이었죠. 아픔이 육체적으로 온 거잖아요. 너무 아팠어 진짜. 여기가 막 슉 오는 거 알죠? 갑자기 적컥 내려가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연극을 했지만 사실 집안에서도 엄청 반대 정도가 아니라 대학교 때 그러셨구나. 방학 때 나를 여기 딱 앉혀놓더니 이런 거는 돈이 많고 집에 백이 있어가 막 밀어줘 딱 가는 거지. 니는 절대로 이걸 해도 성공도 할 수 없고 뭐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그래서 난 어떻게 된 줄 알아?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정말 큰 눈을 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죠? 네, 네, 연기 네. 굉장히 잘 할 수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현명한 선택이죠. 그럼요. 그래봤자 할 거고 나는 안 들을 거니까 그래서 했었죠. 주장창 하고 우리 언니만 날 이제 진짜 지원해줘.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진짜 조용히 얘기했죠. 우리 언니가 너가 정말 하고 싶으면 언니가 다 돈 대줄 테니까 하라. 와, 우리 언니가 너무 좋은 언니. 우리 언니가 맨날 돈 10만 원 보내주고 20만 원 보내주고.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그럼 연극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했죠. 불안하고 자존감 바닥이고 뭐 연극도 마찬가지거든. 캐스팅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안이 키워드예요. 20대는 30대까지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님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그 딸 낳으시고 나서 그때 한동안 조금 경력 단절이 있었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돈을 벌고 또 젖먹이를 키우기 위해서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걸 봤어요. 근데 굉장히 간절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난 원래 내 그 시기에 대한 인터뷰를 네. 들어오잖아요. 기자 이렇게 그 인터뷰하잖아요. 네. 저는 다 그거는 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아마 일점 없고 보신 거예요. 아, 네네네. 제가 한 번 그 하지 나머지는 이 원래 옛날 같으면 그 질문 자체를 제가 안 받았어요. 안 하지 얘기하지 않겠다고. 내 그 시절은.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 이제 좀 나아졌나 봐. 나 이거 넣어도 돼요. 처음일 걸? 없어요. 저 와. 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노 인터뷰 안 했어요. 그 시절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가난했고. 나 울어도 돼? 너무 힘들었죠.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연기밖에 모르고 세상에. 근데 애를 덜컥 낳았는데 돈은 없고 뭐 어떻게 해요? 그 집이 뭐 부자여서 뭐 해줘? 없어요 그런 거. 와, 난 진짜 얘기하려면 정말 끝도 없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당연히 간절하죠. 당연히 먹고 살아 내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네. 네, 그냥 단순히 경제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아이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마음인 거거든요. 네. 그거를 해줄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요. 너무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나 친한 오빠가 너는 그때 6.25 때 애를 키웠니? 약간 피난민 같다고 너. 아니 근데 아까 아이 따님 네. 예은이 키우셨던 이야기도 주셨는데 그만큼 따님의 존재라는 게 배우님한테 되게 클 것 같아요. 어떤 존재인가요? 존재가 너무 커서 어릴 때 뭔가 나를 너무 희생하고 내 존재를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얘한테만 너무 이렇게 뭔가를 다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말 너도 너의 한 인간으로서 진짜 존중해주고 독립해가 슬프지만 아련하지만 그걸 보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나한테 의미는. 예. 이 친구가 13살인데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바빠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는 뭐 어디 가가지고 마라탕을 먹기로 했어. 친구들이랑. 그리고 뭐 여기서 커피를 먹고 올게. 뭐 이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행복해야 딸도 행복하다, 행복한 예전에?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전 있어요. 예전에 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딸이 불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불행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와, 너무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러면 내 딸이 불행한 것까지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어차피 자기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행복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예. 왜 우리가 다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불행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냥 불행하면 불행한가 보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따님이 연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잘해요. 되게 감성적이고 하긴 굉장히 근데 예민하고. 아버지도 이승원 감독님이시니까 또 네, 잘해요. 아유 훌륭한 딸이에요. 굉장히 얘가 괜찮아요. 우리 때 항상 우리 집에서 제일 괜찮은 애라고 얘가 3명 있는데 얘가 제일 괜찮다고 내가 봤을 때. 제가 꼭 이 질문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네네. 제가 배우님 필모그래피 쭉 보면서 이렇게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좋은 여자 배우들이랑 또 합을 이루는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셨었어요. 그래서 배우님께서 이제 드라마랑 영화에 활약하시게 된 그런 시점이랑 맞물려서 이런 여성 서사들이 더 다양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변화를 좀 체감하시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아직 뭐 반대로 어떤 또 목마름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예전에는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퀸메이커처럼 그렇게 그런 작품들이 이제 생기긴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잖아요. 예. 저는 좀 당연히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특히 40대 후반, 50대의 엄마가 아닌 어떤 그 개인의 서사가 있는 이게 잘 없지 않나요? 그렇죠. 흐름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메리 스트립 언니도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얘기인 건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변화가 어떻게 금방 오냐. 음. 계속 저항하고 저항받고 다시 조금 변화하고 조금 그러면서 그냥 확 변할 수는 없는 거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좀 엄마로서의 서사가 아닌 후반에 어떤 그 여자의 그냥 여자도 사람이잖아요. 50대, 60대, 70대 네. 여성들의 서사들. 네. 저는 세 자매가 그래서 되게 소중한,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거든요. 네가 우리 집 대장이야? 그거를 사실은 맞아요. 그 만들어지기까지 제작 과정도 되게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문소리 배우가 그 소통과 거짓말의 선영 배우님의 그 연기를 보고 그 작품이랑 너무 좋아서 이제 한번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승원 감독님이랑 같이 시나리오를 보냈고 그래서 이 세자매라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좀 직접 어떻게 보면 판을 만드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 전 작업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김희애 배우랑 허스토리에서 또 이렇게 만나셨었고 그렇죠. 문소리 네. 배우랑 세자매 이 다시 네. 또 퀸메이커에서 만나는 이 세계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세계관. 네. 이게 언어가 진짜 이게 선택이 더 이제 확장이 진짜. 더 아 될 멋있다. 거다. 네. 나도 그 말 좀 써야겠다. 그런 세계관이 이렇게 아니 멋있는 말이에요. 맞아요. 아 오늘 진짜 너무 배우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아 아닙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네, 얼마나 했어요, 우리? 지금 2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저희는 오. 상관이 없어요. 아니 괜찮아. 밤새도록 해도 되는데 할 일 이제 없어요. 하려면 집에 가는 거야 또. 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고 또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인터뷰? 재밌었어요. 재밌으셨어요? 다행이다. 이 질문도 준비 너무 나는 내 찐팬이라고 느꼈어요. 나는. 아, 그러니까 이게 와 질문지가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뿌듯하네요.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빅동너 네네네네. 여러분한테 네. 뭐 드림팰리스 얘기도 좋고 아 맞다. 네. 그거 하러 왔지. 구독자 여러분, 5월 31일 범죄도시 3와 함께 저희 드림필스가 개봉을 합니다. 보러 와주세요. 5월 31일. 감사합니다. 네. 네. 화수목 아침 저거 해야 돼. 미안해. 나 미안해. 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